블라인드 채용 전면 확대 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인원,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 상승률을 갖춘 취준생들에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 이름 공기업. 지난해 공기업 전체 경쟁률 80대 1을 넘었다고 하던데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을 겸비한 공기업의 예비 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공기업 취업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채용 때마다 2만 명 이상이 몰리는 곳이죠. 정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눈치 있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은행권 채용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에 은행 6곳에서 무려 1,40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된 것 같은 게요. 매번 공채 시즌 때마다 채용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정말 마음고생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은행권에 지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모쪼록 올 하반기에는 저희 잡정보센터 애청자 여러분들 좋은 합격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또 목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10,000명을 채용을 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또 취준생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주제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 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면접관 위의 면접관이셨던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스비치. 너무 친해지네. 러시아 잘 다녀오신 거죠? 예, 러시아 다녀왔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즐거운 인사를 하는데 말을 하면 한국말로 욕 같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합니다 이거를 뭐 스파시바라고 하고 안녕 바이바이 할 때 빠가빠가 이러고 예, 그러고 가야 돼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저 직업병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호텔에 아니면 어떤 그 유적지 뭐 이런데 한국말들이 번역되어서 있는데 틀린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춤법이나 이런 게. 예, 맞춤법, 틀린 표현, 제대로 그냥 그 러시아를 한국어로만 그냥 단순히 번역해서 뭐 그 구글로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서 또 제가 직업병이 또 발동해가지고 다 고쳐졌죠. 다 가지고 호텔마다 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가서 이건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얘기했고 공항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것 같아요. 빠른 업무 처리. 갔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건 이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바꿔주고 정리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서 또. 예, 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200단어 정도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여행을 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볼에 바람 넣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데 예,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아주 간단한 시도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나중에 자소서 때, 면접 때 이럴 때 나는 글로벌 역량을 강조할 수 있고 혁신을 강조할 수 있고 주도적 열정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행 가지 마시고 가신 김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게 뭐 휴가 잘 다녔나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걸 또 취준생들이랑 엮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감탄입니다. 진짜 너무 네,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러시아로 가신 게 지난번에 현대차 내부 문건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피 개념 아닌가요? 도피성. 피신해 있었죠. 그쵸. 한동안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실제로? 오는데 와. 안 받았죠. 예, 나는 피하셨죠. 너희들의 전화를 안 받는다. 이제서부터 한동안 한 시즌 정도는 또 제가 잠적해 있다가 네.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또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연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된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하면은 뭐 바로 뭐 피드백이 오든지 정정해달래 이런 요구가 왔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뭐 없었어요. 일단 일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은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아시면 볼 될 수 것 있을 같습니다. 것 또 같은데요.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 와요. 그 기업에 있는 인사팀 직원들한테 피드백이 오는데 저희 방송에 대해서는 피드백 뭐 특별하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없고요.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요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하러 고쳐줍니까? 그냥 우리 방송 보는 사람만 제대로 그렇죠. 된 정보 보시면 이거 됩니다. 보면 되니까. 예, 네. 이거 보시면 되죠. 어쨌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잡정보센터를 꼭 챙겨봐야 된다는 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1분 1초도 아까우니까요. 놓치지 말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부는요. 1초만 비춰도 존재감이 갑입니다. 잡정보센터 신스틸러 김하윤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신스틸러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은 거 맞죠? 네. 네. 화난 거 아니시죠? 네, 일단 신스틸러라고 했는데 또 뭐 김하윤 캐스터가 워낙 예쁘니까 네. 외모만 보다가 또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주는 내용도 꼼꼼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전력공사의 면접 전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 한국전력공사의 면접 전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네. 한국전력공사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은 직무 면접인데요. 질문은 전공 관련 지식과 한전 관련 이슈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대다 면접이고요. 면접관 4명과 지원자는 3, 4명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률은 사무송배전 2.5배수, 통신, 토목, 건축, IT, 원자력 발전은 4배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면접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면접은요. 질문은 자소서 역시 기반으로 나오고요. 전공과 현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차 면접과 약간 다른 점은요. 다대 1 면접입니다. 면접관 5명과 지원자 1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지원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사무송배전 1.5배수, 통신, 토목, 건축, IT, 원자력 발전은 2배수로 뽑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준비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잘 준비를 해야 면접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의 면접 전형을 또 김하윤 캐스터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보니까 2단계라서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진행 방식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특히 2차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들어가는데 경영진이 5명이나 들어온다 그렇죠. 하면은 부담스러워. 아무래도 압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5명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네. 굉장히 압박이 되죠. 예, 근데 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압박이 될 거고요. 오히려 차근히 잘 준비했던 친구들은 더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회로. 나를 그렇게 꼼꼼히 봐주는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잘했던 거를 꼼꼼히 봐주는데 여러 명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이다 아니다는 내가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의 구성이 이래요. 보통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 있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하는 그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3분의 1 정도는 전공 얘기했죠. 네. 그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기타 이야기 질문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내가 전공을 탄탄히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고 이것을 지원하는 이 한국전력의 비즈니스와 이 직무와 연결시켜서 잘 말해 줄 수 있다면 90%의 질문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직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니까 직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거 외에도 또 한전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각 전형 단계별로 서류 전형하고 NCS 보고 1차, 2차 면접을 할 때 그 각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다. 제로 베이스. 예,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 점수가 그 다음 전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많은 질문을 해요. 항상 학생들이 이전에 내가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잘해도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고요. 허들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로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전 거는 일단 덮어두고 1차 면접에 갔다라고 하면 1차 면접을 잘하시면 합격합니다. 다만 동점자인 경우가 있어요. 동점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럴 때만 이전 경우의 점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직무 면접일 경우에 동점자가 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직무 능력 검사 점수를 가져와봐 라고 하고 그것을 참고를 하고요. 2차 임원 면접일 경우에는 동점자가 나왔어. 그럼 직무 면접 결과를 한번 가져와봐 라고 하고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로 베이스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만 앞에 것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앞에 전형만 통과를 하면은 제로 베이스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앞에 거를 잘 본 사람들한테는 다시 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일 수도 있겠고 예. 앞에 거를 못 보면은 또 기회가 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한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나요? 예,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아나운서 입에서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깜짝 놀랐습니다. 맨 땅에 헤딩. 맨땅에 헤딩. 그래도 네. 확 와닿네요. 그렇죠. 확 와닿죠. 예,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나 거의 대부분은 제로 베이스로 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정말 이전 거를 잘못 봤는데 새롭게 해도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데 일반 공공이나 사기업이나 대부분 제로 베이스로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면접관들이 그 빠지기 쉬운 오류, 예전에 Just Like Me라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오류가 있어요. 헤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헤일로 이펙트. 예, 무엇인가 이 사람이 그 뒤에 깔려져 있는 후광, 배경 그것을 가지고 이후 것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집안이 좋다거나 예전에는 뭐 집안 뭐 아버지 뭐 하시 이런 거 적을 때는 그런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1차 면접을 했어. 그런데 2차에 왔어. 1차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왔을 경우에 왠지 이 사람은 더 뽑고 싶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면접관에게 1차 면접 결과를 일단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닥서부터 네가 처음서부터 봐라.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헤일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제로 베이스로 한다. 예.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 면접에 강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강한 친구들은 일단 멘탈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말 한국전력공사에서 말하는 이쪽에서 이런 사람이 합격합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문서들을 많이 배포를 해요. 그거에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준비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렇다더라 이런 정보를 차단하고 오히려 한전에서 나오는 정보, 대부분 NCS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뭐 흔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잘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뭐 내부 문건 러시아 가서 칼을 가고 닦고 왔다는 소식을 과연?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고 내부 문건. 일본으로 가려고요. 이제. 해외 도피를 잡고 이번에 예. 일본인가요? 예, 이번에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가려고요. 그래도 공개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 해셔야죠. 방송을 보시는 네.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서 네네. 공개하고 저는 또 떠납니다. 어디든고 떠났다 오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 직무별로 또 평가표가 뭐 다르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한국전력공사가 정확하게 NCS라는 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그리고 면접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NCS의 핵심은 뭐냐면은 직무 중심이에요, 그냥. 네.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표를 만들고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 역량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공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국보급 정보입니다. 오늘 이 문건을 보느냐 아니면 안 보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합격 당락이 결과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청률이 높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만 합격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정말 뭐 인터넷에 쳐봐갖고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 낚여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볼 땐 뭐 아까 뭐 뉴스 속보로 이렇게 나가기도 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고 탑 시크릿 정보라고 저희가 또 자신 있게 취준생분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인 평가표를 또 오늘 저희가 방송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초집중해서 오늘 그렇죠. 방송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인사 담당자들만이 아는 공유하는 평가표는 지금 공개합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지금 바로 하나요?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이, 뭐야, 이게. 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지금 탑시크릿 도장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자, 저도 처음 본데 일단 저렇게 네. 생긴 것 같습니다. 저거를 보고 이제 면접관들이 실제로 점수를 매기는 걸 텐데 먼저 이 사무직 1차 면접 평가표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게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직무별로 면접 평가표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통신이나 건축, 원자력 발전, IT, 사무직, 송배전 그리고 뭐 토목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사무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뽑는 송배전, 사무직, 토목 이쪽 위주로 오늘 방송 중에서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직은 보통 뽑는 인원의 30% 정도를 사무직에서 뽑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평가 항목이 관련 지식, 그러니까 지원 분야에 따라서 달라요. 요 안에서도 보면 기획 사무가 있고요. 경영 기획, 홍보,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총무 인사가 있고 재무회계, 생산 품질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지원 분야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기획 사무 아니면은 재무회계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재무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 이것을 우선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력, 기획력, 고객 중심 사고, 소통 이것을 직무 역량 면접에서 1차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1차 직무 역량 면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할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그리고 많이 놓치고 있는 것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관련 지식 부분이에요. 관련 지식. 관련 지식. 그 여기에 인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부장님, 차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의 3분의 1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당신들이 지원자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의 양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 직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쯤 고민하고 오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겁니다라고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 지식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쫙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 검색해가지고 딱 다운을 받아. 그러면 이게 내가 공부를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학생 중에도 한국전력공사의 그 홍보직을 지원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 중에 계속 과제를 줬죠.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분석 자료 내라라고 하고 자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홍보직을 지원했는데요. 지원자께서 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면접 질문했더니 네. 이렇게 해맑은 눈빛 맞죠? 해맑은 눈빛을 이렇게 하면서 전기 만드는 회사? 끝. 뭐죠? 그게 끝이에요? 저 분석? 굉장히 선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뭐 집어던질 뻔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막 모아놓은 게 내가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으기만 한 걸로. 그렇죠. 말로써 더군다나 그 문어체 용어 말고요.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만 기업에 대해서 분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말을 할 때 이 직무, 이 기업에서 쓰는 용어들이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관련 지식 조금 있네라고 얘가 생각할 공부 수 좀 있을 했구나, 겁니다. 이렇게 공부 좀 생각을 했네, 하는. 준비 좀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관련 지식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분석력이나 기획력, 이거는 어떤 질문들로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질문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딜레마형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경험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딜레마형 질문은 제가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프다고 약 좀 사다 달라고 연락이 왔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이었는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제 시간에 딜리버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험을 묻기도 해요. 자소서를 보고 당신 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했었네요. 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했습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로 꼬리 질문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딜레마 쪽에 빠져서 그런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도 묻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다음으로 뭐 고객 중심 사고나 소통에 대한 부분은 뭐 롤플레잉이나 뭐 상황을 설정해주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주로 하는 질문의 형태는 고객 중심의 경우에는 그 경험 사례를 묻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실제 그 났던 질문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객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사람 그 해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 사례 위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객 중심인 경우에는 소통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해요. 보통 경험 사례를 묻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면접을 하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소통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별도의 질문 없이 답하는 거 그냥 들으면서 이런저런 답을 들으면서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무직 경영진 면접의 평가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주목할 만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 평가목이 세밀한 일 처리, 문제 해결 능력, 혁신 추구, 협업 팀워크 이렇게 있는데요. 많이들 놓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현재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준 팁 뭐냐면 협업과 팀워크입니다. 협업과 팀워크. 예, 그 임원 면접에서는요 정확하게 찝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창의를 많이 강조를 하니까 무엇인가 독특한 것, 튀는 것 이것에 대한 압박으로 그냥 튀는 것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아. 그런데 그것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과거의 경험상에서 본인의 그 재기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팀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협업을 잘하는가 팀워크를 잘 이뤄나가는가 이것을 볼 때는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기를 조금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한다면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팁을 주더라고요. 저는 뭐 태성 쌤이 탑시크릿이라고 해서 약간
조심조심하게 경고를 그러니까요.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태성 쌤의 신변이 괜찮으세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 주에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 아까 얘기했듯이. 예. 꼭 살아서 돌아오시고 일단 바로 다음 직무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직무는 가장 많이 뽑는 송배전. 송배전. 송배전에 대해서 오. 평가목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 나오나요?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배전 나왔죠. 이게 직무 면접에서는요. 관련 지식 아까도 있었죠. 그리고 분석력, 고객 중심 사고, 소통 이런 부분이 평가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1차 면접, 임원 면접에서는요. 분석적 사고, 세밀한 일처리 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전공 직무 이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1차 면접 때와 직무 면접의 경우에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1차 면접 때 있었던 1차 면접의 사무직. 네. 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송배전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기획력이라는 게 빠져요. 그렇네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송배전은 일반 그 사무직보다는 뭔가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도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매뉴얼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것을 얼만큼 철저히 일을 처리해내느냐 이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 빠져 있고요. 2차 면접 때는 항목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된 게 분석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전공과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추가가 됐고 네. 우리 사무직과 비교해서 제외가 된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 추구, 팀워크, 협업 이것은 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쫙 봐 보니까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평가 항목으로 있는지를 알면 대비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접근 자세예요. 이거 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냥 답이에요. 네. 예, 송배전은요. 그냥 전력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선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자동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계통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력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설비에서 무슨 사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직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해요. 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리 통계적인 접근 그리고 예산 관리에 대한 접근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가 평가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전력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부딪힘이 많습니다. 예, 현지인 사람들과 그리고 관계사들과 부딪힘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것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전공과 직무 이해도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설비 이쪽 부분은요. 그 송배전 부분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그대로 직무에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면접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송배전 직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여기에 지원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목직 평가표를 공개해 주실까요? 예, 토목직 한번 보시죠. 네. 예, 직무 면접에서는요. 관련 지식, 분석 및 계획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고요. 2차 면접, 경영진 면접에서는요. 현장 지향적 태도, 그리고 조직 적응력, 적극적 추진력, 그리고 전공 직무 이해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1차 면접, 직무 면접에서 보면 분석 및 계획화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고요. 네. 2차 면접에서 보면 다른 직무에 비해서 좀 추가되어 있는 게 현장 지향적 태도, 조직 적응력, 적극적 추진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보통 보니까 여기 현장 지향적 태도를 보니까 현장 업무가 좀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토목직 예상하시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직무는
본사에서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수행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중심적 사고, 문제도 현장에서 발견해내야 되고요. 내가 일을 성과를 보이는 것도 현장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 그 미생에서 현장이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 직무고요. 이게 건설 공사 관리하고 토목에서 설계, 토목 설계나 감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멀어지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업무를 보시면 송변전 설비하고 전력구 건설 그리고 토목 설계 시공 감독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직접 토목을 수행하지는 않아요. 건설 관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품질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직무입니다. 이거 품질 안전을 내가 현장에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운 좋게 합격했다 하더라도 곧 퇴사할 겁니다. 6개월 내에 퇴사합니다. 네. 자신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평가표를 보니까 뭐 현장 지향적 태도, 조직 적응력, 적극적 추진력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뭐 롤플레잉을 시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없는데 그렇다면 뭐 미리 할 때 자소서에 조금 녹여놔야 유리한 건지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자소서라는 거는요.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의 역할은 정확하게 면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에서 내가 질문 받고 싶은 거 있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평가 항목과 관련된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미끼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보고 특히 임원 면접인 경우에는 자소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면접관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면접 주도권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자소서에 그 평가 항목과 연관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잔뜩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면접관들은 본인이 개발한 그 면접 질문을 가지고 와서 막 질문할 거예요. 그럼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황하는데 근데 자소서에 이 평가 항목과 관련된 질문들 미끼들을 넣어놓으면 면접관들이 그 질문해요. 그럼 나는 준비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소서의 평가 항목과 관련된 경험 사례 위주로 많이 넣어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서류 제출을 한 다음에 면접 보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2달 동안 잊어버려요. 대부분 면접관 친구들이 잊어버려요. 자소서를 보고 질문하는데 그래요? 네. 내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장을 해놔야 되겠네요. 저장 꼭 해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황당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지원자들한테. 다시 예, 전화해 가서 받을 수 죄송하지만 제가 제출한 지원서 좀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보내주십시오. 또는 더 기가 막힌 거.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직무를 지원했나요? 아, 너무 심하다. 이런 친구 있어요. 이걸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딱 찍고선 제출했는데 잊어버린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운 받아놓고 그냥 전화 오는 즉시 탈락인가요? 적어놓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면접에 와서 아주 특별하게 좋지 않은 경우는 별로 안 뽑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죠. 네. 뽑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뽑고 싶죠. 화낼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2달 전에 제출했던 자소서를 다운 받아놓고 그리고 그거를 10번 이상 읽고 기억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자소서 얘기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자소서는 각 항목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도 그 채용을 하시는 분, 한국전력공사에 채용하시는 분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1번, 2번, 3번 간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 자소서를 보면 미리 대부분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놔요. 써놓고 이거를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에서는 저는 저의 소극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2번에서는 열정적인 누구, 저는 항상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질문을 떼놓고 봤을 때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이런 사람도 됐다가 이런 사람도 다중이네요, 됐다가 다중인격이에요. 예. 그런 사람으로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이 매우 많다. 이런 친구들은 안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에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신의 한 수. 제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해왔던 당연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당연한 얘기를 자꾸 버리고요. 자꾸 팁에 매몰되어 있어요. 비법 팁.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평가 항목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렇게 뽑거든요. 그렇게 중심을 잡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공사는요. NCS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발표한 대로 그렇게 뽑는 회사예요. 그래서 채용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믿으세요. 굉장히 자료를 여기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자료가 없어서 지원 못하겠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준비 안 하는 친구예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채용 때 쏟아낼 겁니다. 회사 쪽에서. 그것만 읽어도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자료를 쏟아내니까 그걸 꼭 보시고 필요 지식이 무엇이다, 필요 기술이 무엇이다, 직무 수행 태도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보낼 거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얘기했던 평가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정보를 믿고 조금 우직하게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 방송을 믿고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자를 믿고 요 두 개만 딱 믿으시면 돼요. 그것만 믿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공 수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일자리 방방곡곡 전국 각지의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강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직사업장은 국군 춘천병원입니다. 춘천시 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군병원으로 임상심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심리학 전공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필수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및 프리젠테이션 가능자는 우대하며 월급은 247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군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염창훈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경강로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3년 이상자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는 필수, 컴퓨터 활용 능숙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RF넷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가정용,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체로 현재 시각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고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자로 시각 디자인 개발, 연구 실험 보조,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필수 사항이고요. 사용 기기는 IBM입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디자인 공예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도자기 회사 근무 경력자, 영어 회화 가능자, 그리고 국가 지원 사업 경험자 역시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로는 주 5일,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9월 27일까지로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포트폴리오, 제안서, 기획안 등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사용 가능한 점이 필수 조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8월 10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금요일인 11일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지 서비스와 국민연금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일자리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또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데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휴가는 조금 배우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 좀 재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서핑 배우고 싶어서. 네. 국내에서 피부가, 다녀오신 거예요? 네, 국내에서 배웠습니다. 와. 다들 피부가 너무 많이 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타셨네요. 네. 그러면은 목소리 들으면 되게 조곤조곤하게 해서 뭔가 네. 꼿꼿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서핑 그쵸, 지난번에 꿋꿋이 네네. 좀 활동적인 스포츠를 좀 좋아해가지고 되게 의외네요. 네. 했습니다. 오늘 또 한층 더 까매진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고요. 자, 그리고 또 2부의 도움입니다. 취업 요정의 지인이라고 돼 있네요.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유진입니다. 네, 한유진 캐스터는 뭐 여름 휴가 다녀오셨는지. 네, 아직 저는 못 갔는데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어디 계획을 가고 하고 싶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부산도 가고 싶고 부산. 속초도 가고 해운대. 싶고 속초. 네. 그리고 일본도 가고 싶고 그리스도 언제 가고 싶습니다. 언제 다 가야 될지 언젠가는 다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알겠습니다. 하나 가기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욕심 많은 또 함께하고 네. 있고요. 자, 이제 조금 알아보면 최근에 정부가 이 100대 국정 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히든 챔피언 기업을 총 1,2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네.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좋은 소식일 소식이죠. 텐데요.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옥경 쌤께서는
또 오늘 어떤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서울시 가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서비스를 주력을 하고 있는 에이블 시엔스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블 시엔스는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서 33개국에 2,900여 개에 달하는 해외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대단하네요. 에이블 CNC가 33개국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할 네네. 정도면 뷰티 업계에서는 참 명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브랜드가 있나요? 네, 아마 다들 익숙하신 화장품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탈리아의 감성을 그대로 부드럽게 촉촉하게 입술의 감촉이 다르다. 혹시 이 광고 깜짝 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 문구였죠, 방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브랜드로 이탈 프리즘으로 최근 핫한 제품을 선보인 미샤와 미샤. 그렇죠. 미샤. 그 외에 어퓨, 스위스 네. 퓨어, 오데 러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016년도에 온라인 샵에서 오프라인 샵으로 새롭게 런칭한 뷰티넷이 있습니다. 네, 뭐 미샤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알고 모르는 있어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네. 기업인데 미샤의 광고 모델이 또 손예진 씨였던 그쵸.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아마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에이블 시엔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우 손예진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미샤의 다양한 제품을 알리는데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모델로 심은경을 발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맑고 순수한 이미지와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미샤 제품의 뛰어난 효능을 알리는데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딱 지켜보면 미샤 브랜드는 정말 제품에 딱 맞는 모델들을 발탁해서 이미지를 좀 한층 더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미샤가 중저가 브랜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만큼 또 사랑을 받는 제품인데 네. 브랜드인데 매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3,835억 6,200만 원이고요. 네. 네, 당기 순이익은 168억 7,7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매출액 100%가 화장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매출액인데 네. 뭐 한국의 코스메틱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그쵸. 있고 그만큼 퀄리티도 높은 걸로 유명한데 에이블 CNC의 업계 순위는 어떤가요? 네, 에이블 시엔스는 우량 매출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요. 산업 내 순위는 6위입니다. 그래서 1위는 잘 알고 계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2위가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더페이스샵,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뷰티 제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에이블 CNC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연역을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에이블 시엔스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주식회사 에이블 커뮤니케이션 창립을 시작으로 미샤 온라인 브랜드를 런칭하고 여성 포털 뷰티넷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블 시엔스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2004년에 에이블 시엔스 미국 커퍼레이션과 미샤 매장 200호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일본과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2년 뒤인 2008년에 도시철도공사 메트로의 92개 지하철 운영권까지 획득하는데요. 2011년에는 어퓨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하고 다음해 바로 브랜드숍 1위, 화장품 시장 3위에 등극합니다. 국내 매장 700호점 달성을 이뤄내기도 하고 작년에는 편집숍 뷰티넷 1호점을 오픈하는 등 품질 향상과 유통 채널 다각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신장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유진 캐스터가 쭉 연역을 읊어주는데 뭐 지하철역을 오가면서도 그럴 뭐 많이 봤고 또 뭐 맞아요. 길을 가다가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정말로 좋은 기업인가 유명한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국내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죠? 에이블 CNC의 급여는 어떻게 궁금하죠. 됩니까? 네, 에이블 시엔스의 대졸 초임 연봉은 3,200만 원이고요. 3,200만 원. 그리고 사원승은 297명입니다. 네. 우량 기업이고 또 매출 챔피언뿐만 아니라 연봉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에이블 CNC 주식회사의 채용 전형이 어떤지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고 있는데요. 총 5개 분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근무지는 부산과 서울 본사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은 7월 27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8일 화요일 23시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채용 부문 살펴보면 대졸 영업관리와 온라인 쇼핑몰 MD 그리고 웹개발에서는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고 그래픽 디자인은 신입을 그리고 영업 지원은 신입과 경력직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채용 부문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원 방법은 채용 포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니까 이 각 채용 부문마다 필수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옥경쌤, 이 채용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직무 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직무 적성 검사는 신입 지원자에 한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경력 지원자는 온라인 임상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소개서 쓸 때 작성 팁이 있을까요? 네, AVCS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 수 또한 300에서 400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작성을 하다 보면 금방 500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글자 수가 작을수록 작성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한 항목에 너무 많은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한 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너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는 거 하나를 정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에 약간은 특이한 항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항목인가요? 네,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소의 대인관계라든지 그리고 관심사 등을 알고자 하는 거라서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작성을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활발한 자신의 대인관계를 강조를 하시거나 또는 지원 회사, 직무와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비워두시지는 마시고 SNS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를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최소한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아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항목에는 당사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십시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십시오입니다. 네, 그리고 3번 항목은 혹시 아시나요? 지금 3번 항목은 빠져 있죠. 4번 항목을 알아볼까요? 네, 4번 항목이 이제 저희가 기하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에게 기하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 물어봤을 때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게 있죠? 네, 최근 사회 이슈 중 인상 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골라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한 문단으로 표현하세요. 이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하세요라고 또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채용 절차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보니까 뭐 히든 챔피언 기업이지만 어쨌든 뭐 매출액도 그만큼 높고 대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채용 절차도 보면은 대기업처럼 1차, 2차, 그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직무 적성 검사는 대기업처럼 그런 인적성 검사 보는 거죠. 네, 동일하게. H넷이나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의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가 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동일하게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H넷이나 그런 문제집들을 많이 풀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면 여기에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준비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검사 유형이라든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라든지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네네. 특이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SNS 주소를 네네. 작성하는 항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맞아요. 뭐 아까 이걸 어떻게든 녹여내라고 하셨는데 네네. 없다면 왠지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불이익이 있는 건지 네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거 없다라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제 없지만은 이제 그 항목에 아예 비워두시지는 마시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그리고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아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굳이 SNS 주소를 물어보는 항목을 추가한 거면 네. 앞으로 뭐 에이블 CNC 이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진출해 나갈 뭐 의향이 있는 건지 그쪽으로 더 뭐 사업을 키우고 싶은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런 뷰티 업계라든지 패션 쪽에서는 그런 개인의 SNS를 통해서 평소에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그런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인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고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는 뭐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그런지 그 네. 부분을 파악하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 주소를 물어보는 거는 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참 네네. 특이한 항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에이블 CNC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이블 CNC는 해외 화장품 업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업으로서 현재 일본과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전략 지역으로 현지 법인을 두어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꾀하는 동시에 품질력을 기반으로 시장 확장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산업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채용이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23시까지 채용을 받고 있으니까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또 한국직업방송과 잡코리아TV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반기에만 10,000명을 채용하는 공기업 채용의 합격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아래로 이제 사이트 주소가 나갈 텐데요.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와 그리고 잡코리아 TV 이 두 곳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니까요. 공기업 합격의 꿀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TV로 보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뭐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와서 뭐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여기에 또 괜히 안에 쌓아두지 마시고 시원하게 질문하고 또 시원하게 답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